목습. 제일 꼭대기부터 무슨 내? 대내. 그다음. 간내. 그다음. 중간내. 그다음. 외교. 내교. 그다음. 연수. 연수. 그다음. 척수. 오케이. 그 중에 뇌가 아닌 거. 척수. 이때 의식적. 대내. 무의식적. 나머지. 잘했어. 조건반사. 대내. 목 위쪽 무조건반사. 연수. 또. 중간내. 목 아래쪽. 척수. 남들 뭐 산조 출연이야? 박수? 뭐 이런 거? 뇌신경 무슨 신경이야? 중추신경. 웃어. 뇌신경, 척수신경 모두 말초신경. 말초신경이라 했지. 보통 말초신경계는 체성신경하고 자율신경으로 나누지. 대뇌의 지배를 받는 신경이 무슨 신경이고? 체성이고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신경은? 자, 둘은 운동뉴런으로 아니 비교가 되거든. 운동뉴런이 하나로 되어 있으면 체성이다. 근데 자율은 두 개로 되어 있지? 중간에 끊어져 있다. 신경절이 있다는 거. 절전소매가 짧고 절연소매가 길면? 단자. 교감. 잘했어. 그 다음에 절전소매가 길고 절연소매가 짧으면? 교감신경의 중추는 다 어디다? 대전이야? 서울이냐? 교감신. 척수? 그렇지, 척수죠. 부교감은 거의 뇌입니다. 그죠? 그 중에 방광의 부교감은 중추 어디죠? 방광. 척수. 그렇죠. 유일하게 방광만 부교감이 척수다. 나머지는 다 뇌다. 꼭 보라고. 그러면 이런 것도 봐라. 식사를 할 때 뭐가 촉진되냐? 식사, 휴식. 내가 얘기했지. 흥분하신 교감샘, 억제하시는 부교감샘. 그러면 식사나 휴식을 할 때는 억제를 해야겠죠. 부교감. 부교감이 활발하면 소화액분비가 촉진되고 이런단 말이야. 여기서 소화액분비 촉진 누가 해? 중추신경. 연휴. 심장박동 속도 조절은? 연휴. 호흡 속도는? 연휴. 연수 잘 나온다고 시험에. 호르몬의 중추라든가 아니면 우리 몸의 항상성, 체온 조절 이런 거 하는 데는 같네. 알겠냐? 여기는 좀 알고 있어야 돼. 구분해서. 자, 교감과 부교감 어디 말단에서 새로운 분비물질이 나오지? 교감. 뭐 나오냐? 에피네프린. 이렇게 나온다. 오케이? 배우는 자에게 복이 오나니. 숙제 혹시 있나? 109쪽까지 질문. 과제도 안 푸는 놈들이 뭐 숙제를. 했어요. 보냈어요. 참 맞아. 너도 보냈네? 왜 꼭 시작하기 직전에 보내냐고. 미리 보내면 다 반지도 보내주고 칭찬도 듣고 열심히 해라 뭐 이런 문구도 보내주고 꼭 그냥. 진짜 예쁘게 보냈는데. 우리 강시환이는 한 번도 못 받았어 내가. 전화 오다가 왔습니다. 네 프린트를 주자니 내가 그 밑에 있다 이 새끼야. 그 프린트 밑에 있다고. 전화번호 안 알려주셨잖아. 야, 109쪽까지 질문. 할 수가 없다. 니네 115쪽에 18번 봐봐.
봤지? 왼쪽 그림 보이냐? 겹의 길이. 겹의 길이. 거기에 쓰여있는 기호도로 얘기해봐. 왼쪽 그림. 신경절 X로 표현됐지? 왼쪽 겹을 기억으로 표현했지? 그럼 이 신경절 안에 총 겹의 길이는 기억 곱하기 2가 되는 거야. 맞지? 아이들의 길이는 니은 더하기 디귿이라고 하는 거고. 이해가냐? 그때 니네 대답해봐. A대는 겹 플러스 뭐야? A대는 겹 플러스 액틴? H대죠? 겹 플러스 H대죠? 자, 액틴 길이는 겹 플러스 I대. 그렇지. 자, 다시. 신경절 X의 길이는 A대 플러스 네가 얘기했던 것 계속 I대죠? 액틴 플러스 H죠? 야, 창문 열어. 한 놈씩 떨어뜨려. 긴장하고 외우지. 그걸 모르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고. 그걸 모르면 일로 갔더니 좀 꾸겨지는데? 약간 껌뻑껌뻑거리는 것이 배터리가 다 됐다는 얘기 같은데. 끝났다 인생. 어머. 이제 배터리 지금 몇 칸 안 남았지? 봐봐. 30%. 끝났어. 수고했습니다. 종이책을. 그러면 니네 거기 시점 X라는 부분 보이냐? 자, T1일 땐 물음표 쳐있고 T2일 때는 2.2 마이크로미터라고 써있지. 자, 니은 플러스 디귿은 아이다라고 했어. 걔가 T1일 땐 0.2, T2일 땐 0.6이야. 니네 이완될 때 아이대 커졌더라. 이완될 때 커지지. 다시 말해 T1보다는 T2가 이완이라는 얘기고 T1은 상대적으로 수축이라는 얘기야. 얼마 커졌냐? 0.4. 그러면 H도 0.4만큼 커지면 돼. I하고 H는 같이 커지잖아. 겹의 길이는 0.4만큼 줄면 되고 수축이 되면. 알겠어? 이완되면 줄면 되고 수축되면 커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H대는 물음표가 뭐야? 0.6 마이크로미터. 똑같아. 알겠어? 자, 거기에서 뭐 X의 길이? 야, 신경절의 길이는 어떻게 찾아야 돼? 신경절의 길이는 니네 니은 플러스 기억이 뭐의 길이냐? 니은 플러스 기억이 A대. 니은 플러스 기억 곱하기 2가 액틴이지. 격 플러스 아이대잖아. 딱 반. 아, 뭐야, 이렇게 다 틀려. 부끄럽다. 니네 T2에서 신경절의 길이가 얼마래? T2에서 2.2지. 근데 니은 플러스 디귿 아이대가 얼마래? 0.6이지? 자, 2.2에서 0.6 빼면 뭐 나오냐? 1.8. 그게 뭐냐고. 1.8. 신경절은 아이대 플러스 뭐라고 했어? A대. 그렇지. 액틴 플러스 H되고 지금 니네가 T2 2.2에서 0.6을 빼면 얼마 나와? 1.6 나오지. 그건 A대란 말이야. A대는 어디든 똑같다니까. 그럼 T1일 때도 A대는 1.6이란 얘기야. 근데 밑에 I대가 얼마야? 0.2지. 둘이 합쳐봐. 1.8. 그게 거기 물음표 답이라고. 야, 이거 간단한 것도 안 풀리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 화내는 건 아니고 집중하라고. 그런 것들. 자, 122쪽 가봐.
항상성 유지. 아이, 불안한데, 진짜. 야, 진짜 우리 하다가 꺼지면 그냥 없는 걸로 하자니? 여기는 이제 1학기 기말고사 쪽이니까 그때 한 번 더 수업할 기회가 있거든. 아니면 저기 생명 뒤져갖고 작년에 한 거 봐. 자, 거기 보면 먼저 사람의 뇌 분비성과 호르몬이라고 써 있잖아. 이 뇌 분비샘이라는 걸 잘 봐. 여러분, 뇌 분비샘은 몸 안으로 분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막 내분비는 뭐야? 침 같은 건 무슨 분비샘이야? 내분비샘. 왜 분비샘이야? 묵은 거꾸로 나가잖아. 소화액 같은 것도. 소화액은 우리 몸 밖으로 나가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소화기관의 밖은 우리 몸 밖이라고. 기억나냐? 자, 이렇게 나가는데 호르몬은 어디로 분비된다고? 내 분비샘으로 분비돼. 그래서 어디를 통해 이동한다? 혈관을 통해 이동한다. 알았지?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어. 자, 호르몬. 어떤 특징이 있냐? 먼저 호르몬이. 호르몬. 첫 번째. 자, 소량으로 우리 몸에 뭐를 조절한다? 생리현상을 조절한다. 그래서 과다증, 과소증이 존재할 수 있어. 과다증이 뭐 있는데? 거인증. 그지? 그럼 우리가 좀 결핍증은 뭐가 있겠냐? 당뇨병. 그지? 인슐린이 부족해서. 결국은 호르몬은 소량으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한다라는 것도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주성분이 뭐야? 단백질이다. 알았지? 주성분이 단백질이다. 그럼 단백질 아닌 것도 있느냐? 있어요. 이제 성호르몬들이 보통 뭐 일종의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지질 그쪽에 스테로이드계 호르몬. 알았죠? 그래서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을 스테로이드 물질을 많이 먹으면 여자는 남자가 되고 그래요. 옛날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려고 얘는 지금은 독일이지만 옛날에 서독 동독이었거든요. 동독 선수들이 많이 먹었죠. 근데 그게 성호르몬의 주성분이다 보니 호르몬 분비 교란이 일어나가지고 불임되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 지금 호르몬의 특징은 그래요. 일단 첫 번째, 요거는 알아두세요. 혈관으로 분비된다는데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 봐봐요. 뇌 분비샘이 있죠. 오른쪽 페이지에 박스 안에.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거기에 보면 일단 호르몬 티록신, 생장호르몬, 항이호르몬, 인슐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위쪽에 올라가면 그림이 있고요. 뇌 분비샘이 쭉 있을 거야. 맞죠? 먼저 간내에 시상 하부 있죠. 거기에 뇌하체 전엽과 후엽이 있어요. 맞아요? 전엽에 있는 애들은 여기 동그라미 쳐봐요. 생장, 지읒. 전엽이니까 지읒이잖아. 지읒. 지읒 따라가는 거야. 생장. 맞아요? 갑상샘 자극. 동그라미 지읒. 그죠? 부신거칠 자극. 맞죠? 그 다음에 생식샘 자극. 지읒자 들어간 호르몬들, 자극이 들어간 그런 말들이 다 전엽에서 분비된 호르몬이에요. 알았습니까? 특히나 여러분들 뭐 생장 안 하겠는데 갑상샘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 엄마들 많이 좀 다치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만져봐. 목 만져보면 뭐 잡혀요? 살 잡혀요? 그게 아니라 이 목 잡으면 뭐 있어요? 성대. 그거 딱 드러내면 뒤에 라비린트의 모양으로 있어요. 그 부분이 갑상샘입니다. 체온 조절하는 거. 알았죠? 그 다음에 부신 겉질은 뭐냐면 여러분 부신이 여러분 콩팥 배웠죠? 콩팥. 그 신장의 겉표면에 있는 그게 부신 겉질이죠. 거기가 자극되면 호르몬이 또 분비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생식샘. 뭐 생식샘을 해야 뭐 난소, 정소를 말하는 거겠죠? 거기 자극 호르몬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후엽. 항이뇨 호르몬. 후엽에서 분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옥시토신이래가지고 이건 나오지 않습니다만 자궁 수축 호르몬. 알았어? 아이를 출산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겠죠? 지금 말하고 있는 전엽이나 후엽이
내분비샘이고요. 진짜 간의 강낭콩보다 작아요. 근데 거기에 앞뒤로 전혀 후엽이 있어요. 거기서 분비되는 것이 몸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곳이다. 그 다음 왼쪽에 보면 갑상샘이 있죠? 거기서도 뭐가 분비됩니까? 티록신이 분비됩니다. 티록신. 갑상샘도 내분비샘이에요. 부갑상샘도 있습니다. 거기 파라포르몬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있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 뭐 정소, 그 다음 우측에는 부신이 있는데 여러분 부신은 겉질과 속질이 있습니다. 겉질은 무엇이 분비된다? 부신, 겉질, 자국 호르몬에 의해서 거기서 분비되는 게 누구니? 코르티코이드계 호르몬들이 나와요. 당질 코르티코이드, 그 다음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얘네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그냥 그렇게만 써있죠. 거기다 코티솔이라고 써놔요. 코티솔 똑같은 말이에요. 당질 코르티코이드 옆에다가 코티솔 이렇게 써놔요. 코티솔. 그 다음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옆에다가 써있네요. 여기는 알도스테론 써있죠? 알겠어요? 요런 특징이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속질은 아까 너희들 느꼈지? 에피네프린. 어디서 분비되냐 해서 교감신경 말단. 알았지? 요렇게. 그러면 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이놈이 에피네프린인데, 그지? 부신 속질에는 교감신경 말단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다음에 정손환선 됐고요. 이자 중요하죠. 이자는 누구 나옵니까? 인슐린이요. 알겠어요? 그 다음 또 누구요? 글루카곤. 근데 여러분들은 이자는 또 뭐 분비한다고 배웠어요? 왜 분비센? 이자에. 그렇죠. 거기에 뭐뭐 나왔어요? 아밀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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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페이스. 아, 왜 이러세요? 라이페이스. 그 다음 트립신. 네, 그렇죠. 트립신. 그렇게 어머니처럼 흐뭇한 얼굴로 딸내미 잘하는 게 그렇게 보기 좋아요. 네가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 여기서 정확하게 왜 분비선이 전체를 차지해요? 99%. 거기 소화에 분비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굉장히 작은 거, 꼭 거대한 바다의 섬처럼 생긴 곳,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합니까? 얘들이 분비되는 게 내분비샘인데 거기를 발견한 과학자 랑게르 한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름 지었죠. 거기를 랑게르 한스 아일랜드라고. 아일랜드 섬처럼 너무 작다고. 거기가 내분비샘이라고. 그러니까 이자는 내분비샘도 갖고 있고 외분비샘도 갖고 있는 거죠. 오케이? 거기서 다 분비가 됩니다. 그걸 췌장이라 한다고. 그 췌장이 작살나면 끝나는겨. 알겠냐? 자, 두 번째. 표적기관이 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관 특이성이 있다고 그러거든. 표적기관이 있다. 다시 말하면 티록신은 온몸의 세포 뭐 그런 것들이 다 표적기관이지만 뭐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표적기관이 어디겠냐. 부신, 겉질이 겉질 뭘 그냥 그지. 뭐 어려워.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갑상샘. 당연하지. 아니 그 생각만 조금만 해도 그 안 그래요? 현정이 자극 호르몬 누구요? 너잖아. 왜 자극하는 게. 그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호르몬은 거기에만 자극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어딜까? 표적기관이야. 니네 포도당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융털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포도당이 간 문맥을 거쳐서 어디를 지나? 소장. 간을 거치죠. 그 융털이 소장이 알았니? 걔가 간 문맥을 거쳐서 간으로 옵니다. 간에서 혈당량 조절이 일어나죠. 글리코젠 합성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거기가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표적기관이에요. 이 인슐린은 가가지고 그렇게 들어온 포도당이 너무 많다 우리 몸에. 그럼 걔를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시켜버려요. 동화. 그럼 몸의 혈당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고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혈당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글리코젠을 다시 포도당으로 이화시키는 과정을 글루카곤이 해요. 그러니까 인슐린, 글루카곤의 표적기관은 어디다? 간이다. 이거 어떻게 설명했는데, 이씨. 간이다. 아, 오늘 간을 보네, 이것들이. 불안하다. 몇 프로?
한자 왔네 이거 10분도 못 얻었네 이거. 뭐야 10%나 아니 쟤 왜 이렇게 다냐? 달달하라. 모르는 거야? 다시 소량으로 뭐를 한다? 생리현상을 뭐 한다? 조절을 하는데 그래서 결핍증, 과다증이 존재할 수 있다. 결핍증이 누구랄 수 아까? 당뇨병. 그 다음에 과다증은 거인증. 이런 애들이야. 알았지? 선생님같이 거인증이 이제 이게 있지. 키가 워낙 크니까. 놀린다는 게 확실했어. 자, 바로 4번. 우리 몸에 뭐를 조절한다? 항상성을 조절한다. 그지? 근데 여기는 지금 안 써있지만 얘가 없어. 그래서 인간이 돼지의 인슐린을 쓸 수 있어. 알겠어? 그래서 인간에게 옛날에는 지금의 유전자 제조학 과정이나 이런 게 많이 생겨서 다행인데 옛날에 인슐린을 얻기 위해서 돈이를 13마리 잡고 막 그랬어요. 인간 하나 살리려고. 돼지. 형돈이. 거기 세 번째 호르몬과 신경의 비교를 봐봐. 자, 이 둘 다 뭐 하는 곳이야? 둘 다? 둘 다 항상성을 조절하는 애들이야. 둘 다. 자, 호르몬은 서서히 지속적으로. 그래 20분이지만 알았냐? 서서히 변하고 서서히 변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신경계는 어떠냐? 금방. 그러니까 우리 몸에 굉장히 빠른, 그지? 빠른 위협을 느끼는 건 누가 차단을 하고? 신경계가 차단을 하고. 서서히 변하는 것들은 뭐가 차단한다? 호르몬이 한다. 내가 마이크를 차고 싶은 이유 하나. 오늘 마이크를 찰 거야. 마이크 안테나까지 다 있어. 있으면 뭐하면 이게 설치하는 순간 배터리는 20% 바꿀 거야. 원장님한테 좀 권했어. 뒤에다 콘센트 달아달라.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딱 그러시더라고. 다음 주 정도 되면 할 거야.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안 해주는 거야, 계속. 자, 여러분, 호르몬과 신경계는 공통점이 뭐라고요?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해 줍니다. 여러분, 신경계가 우리 몸의 항상성을 뭐밖에 안 나요? 외부 자극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경계라고 하는 것은요, 배웠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걔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운동을 해요. 그럼 심장박동과 이런 것들이 막 촉진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심장박동 속도나 이런 것들이 막 촉진되게 되면 무슨 신경이 활발해져요? 교감신경. 그 교감이 이 췌장, 이자에 영향을 줘요. 그럼 거기서 뭐가 분비돼? 글루카곤이 분비돼. 신경계가 연결을 해준다고요. 글루카곤이 분비돼서 얘가 어디로 가요? 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글리코젠인데, 야, 네, 분리. 해가지고 포도당 거야. 아셨어요? 그럼 우리가 휴식을 취해가지고 식사를 많이 해요. 그럼 막 연수가 자극을 받아갖고 호르몬 소화액 분비가 촉진되겠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혈당이 높아지겠죠? 그럼 부교감 신경이 자극을 받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있으니까. 그럼 걔가 이자 쪽으로 영향을 줘가지고 걔가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간으로 가니까 포도당들이 되게 오고 있네. 야, 줄 서 가지고 합성. 글리코젠을 바꿔줘. 다 어우러져 있다고. 어느 하나가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상호관계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시기 바라요. 알겠지? 그래서 거기는 딱 하나. 호르몬은 지속적. 얘는 짧은 순간이에요. 알았습니까? 신경계는 짧은 순간. 그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호르몬은 좀 넓죠. 몸 전체를 커버치는데 신경계는 어느 부분이에요. 부분 쪽으로. 무릎 반사 뭐 이런 것들. 알겠어요? 그런 것들이 특징이다. 그래서 호르몬과 신경계의 신호 전달 과정을 보자. 호르몬은 화학적 전달 과정이에요. 혈관을 따라서 호르몬이 직접 가서 화학작용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신경계는 뭐야? 전기적 전도, 화학적 전달 두 개 다 있잖아. 어딜 통해서? 뉴런을 통해서. 맞지? 그런 걸 배웠잖아. 또. 자, 오른쪽 페이지. 그 그림에 따라서 어디에 뇌하체 전역 후엽이 존재하고 어디에 갑상샘이 존재하고 어디에 이자가 있고 그 다음 부신,
겉질 어디에 있고 부신, 속질 어디에 있고 대충 보십시오. 부신은 신장을 뜻합니다. 신장에 덧붙여 있는 부분. 알았지? 그런 거 비교하시고요. 밑에 뇌 분비계에 대한 그런 어디서 뭐가 분비되는지는 형광펜 칠해놓자. 얘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일단 뇌하세 전엽에서 시험에 나온 애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한번 칠해놔. TSH라고 써놔. TSH. 티록신. 스티뮬레이트 자극 호르몬 TSH. 티록신 자극 호르몬 이렇게. 알았어? 그 다음에 거기에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있어.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A. 대문자로 써. 한글로 A 이러지 말고 대문자로 AC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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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밑에 후엽에 항인효 호르몬 칠해놔. 항인효 호르몬. 얘를 ADH라고 한다. 써놔. ADH. 그리고 의사들은 얘를 바소프레신이라고 불러. 바소가 혈관이라는 뜻이고 프레신이 압력 혈압 조절 호르몬이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옥시도신 안 나오고 갑상샘에 가서 티록신. 티록신 형광펜. 그 다음 가끔 모의고사 옛날 모의고사에 칼시토닌하고 파라토논만 나와. 칼시토닌하고 파라토논만 나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왜 칼시토닌 파라토논을 내가 얘기하느냐. 여러분은 호르몬의 조절 기작을 뒤에서 배우거든. 호르몬의 조절 기작은 음성 피드백, 양성 피드백 말고 기량이라는 게 있어. 니네 기량이 뭔지 아니? 교감과 부교감이 기량 과정이야. 교감은 촉진하잖아. 부교감은 억제하고. 상반되는 작용. 어느 한 기관에 상반되는 작용하는 걸 기량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호르몬 중에 기량을 하는 호르몬들이 별로 없어. 인슐린, 글루카곤이 기량인 거야. 인슐린은 혈당을 늘리고 글루카곤 혈당을 줄이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칼시토닌은 혈중 칼슘 이온을 어떻게 된다? 그러면 파라토르몬은 이 둘이 바로 기량이야. 알아서 둘이 기량작용하는 거라고. 특정한 물질에 대해서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항상성 조절을 하는. 그러니까 기량은 뭐밖에 안 배웠냐 너네 지금. 인슐린, 글루카곤하고 칼시토닌하고 파라토르몬. 자, 칼시토닌 위에다 써놔. CT. 칼시토닌 CT. 대문자로 써. 파라토르몬 PTH. PTH. 알겠지? 그리고 나머지 안 나와. 이자 쪽으로 가볼까? 이자는 인슐린, 글루카곤 잘 나오죠 시험에. 인슐린, 글루카곤 무슨 작용한다 그래? 기량 작용한다. 부신에서도 정말 가끔 에피네프린도 나오긴 나오는데 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당질 코르티코이드 이것들은 조연으로 많이 나오니까 알아둬. 내가 지금 말한 거 외에는 안 나온다. 알겠냐? 자, 밑에 호르몬 분비 이상에 따른 질환을 한번 봐봐. 티록신이 과다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제 결핍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결핍되는 경우는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 티록신이라는 호르몬 자체의 주성분이 단백질 말고도 아이오딘이야. 아이오딘 성분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 얘들아? 야채 중에? 상추, 돼지, 보라색이잖아. 가지. 돼지라고 했나? 본이 같은.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아이오딘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거든. 근데 이걸 많이 섭취 못하는 나라 사람들이 누굴까? 바로 아프리카 사람들이야. 대륙에는 고기만 먹으니까. 그래서 이거 알겠어? 갑상샘 부종이 걸린다고. 그런 사람들이 야채 먹이면 금방 나요. 근데 없으면 이제 몸이 춥고 막 떨리고 밤에 춥잖아요. 아프리카 쪽은 얼어 죽고 그래. 체온 조절을 못하니까. 과다보다는 결핍이 좀 많고요. 생장 호르몬 과다되면 거인증 걸리는 거. 그 다음 말단비대증이라는 게 손가락 끝이가 붉어져요. 점점점. 발가락 끝에도 붉어지고. 뭘 봐요. 자냐? 괜찮아요. 내가 걱정이죠. 키가 너무 크니까. 그 다음에 결핍 포인트. 나 소인지 걸렸나? 키가 1m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애들 어디 가죠? 서커스를 끌려가지고 옛날에.
이거 피그미족? 걔들이 그랬다는데, 피그미족이. 자, 항인효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아까 봤지? 이거 뭐라고 불렀어? ADH. 바소프레신이라고 부르는 놈. 오줌이 계속 나와요. 요금증이에요. 오줌이 계속 나와요. 알겠습니까? 이거 제우스를 못하니까, 수분을 제우스를 못하니까 계속 오줌이. 그래서 이제, 그죠? 화장실 가서 앉아있어요. 인슐린 결핍 때문에 이거 제일 많죠? 당뇨병. 요즘에는 뭐 청년들한테도 당뇨병이 많이 발견된다 하더라고. 알겠어? 그럼 혈당을 조절을 못하니까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거야. 합병증이 제일 무서워. 자, 이제 우리는 항상성 유지를 배우거든. 항상성 유지 3개 배울 거야. 하나 더 붙여서 카시토뇨, 파라토몬 계속 배울 건데 총 4개를 배운다. 첫 번째 체온 조절 배울 거고, 혈당량 조절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몸의 삼투압 조절 배울 거고, 마지막에 시간이 남으면 칼슘 이온 조절까지 배울 거야. 이때 중요한 건 이 호르몬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는 거야. 전체적인 건 피드백인데 그들이 둘이 합쳐서 서로 상반된 작용을 하게 된다면 뭐라고? 그 기량이야. 그리고 어떤 표적 기관에서 작용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도. 이거 시험 문제 옛날에는 하나 나오던가 안 나오던가 그랬는데 불과 2년 전부터 2개씩 나와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확실히 빠삭하게. 알았죠? 자, 여러분 항상성 유지에 일단 호르몬의 조절 기작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페이지 125쪽인데 항상성 유지에는요 일단 피드백 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호르몬 조절 기작 중에 음성 피드백이라는 게 있거든. 이것은 한 경로를 통해서 과다와 과소를 구분해서 조절하는 과정이 음성 피드백이야. 다시 말하면 니네들 거기 보면 밑에 얘가 하나 나와 있죠. 뇌하수체 전엽 그리고 갑상샘 그리고 맨 앞에가 최고 명령된 시상하프라는 데가 있어. 여기에서 TRH라는 뇌하수체 전엽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나오거든. 호르몬 이렇게 써. 이거 뇌하수체 전엽이야. 그럼 여기는 다시 갑상샘, 이 전엽 들어간 건 알지? 기억나냐 할까?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가 분비되니까 어디를 자극을 줄 거야? 갑상샘을 자극을 주겠지? 그럼 여기서 바로 얘가 나와. 티록신. 자, 이런 경로가 하나인 곳에 만에 하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 얘들아. 여기를 공부할 때 맨날 공부 열심히 해갖고 다 틀린 이유가 뭔지 알아? 이걸 몰라서 그래. 원인과 결과를 몰라서 애들이 많이 틀리거든. 원인이 뭐냐?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원인은 항상성에 이상이 생기는 게 원인인 거야. 체온이 올라갔다든가 혈당이 떨어졌다든가. 알았어? 그러면 그거에 따른 뭐가 나타나느냐? 호르몬의 분비가 나타나. 자, 어떤 말인가 봐. 저 말이 어떤 말인가? 티록신은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호르몬이야. 물질 대사를 촉진하면 체온이 상승을 한다. 자, 그럼 이거야. 티록신이 많이 분비되면 체온이 상승한다라고 공부한 친구들은 호르몬 조절 기작에 가면 다 작살나. 그럼 다시 똑같은 내용인데 체온이 떨어지면 티록신 분비량이 어떻게 돼야 되냐? 증가해야지. 왜? 걔는 체온을 높이는 호르몬이니까. 이렇게 공부한 애들이 많죠, 문제를. 물론 호르몬은 티록신은 당연히 체온을 높이는 호르몬이야. 근데 체온이
티록신이 많이 나와서 체온이 높았다고 공부하는 친구들 틀린 건 아니고, 체온이 높으면 티록신 분비량이 어떻게 돼? 줄어야라고 공부한 친구도 다른 게 아닌 거지. 그지? 내용은 똑같아. 티록신은 다 체온을 높이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야. 인거가 다르기 때문에 틀린다고 해요. 알겠어요? 그러면 어떤 게 맞아? 체온이 낮아지면 티록신 분비량은 증가하고, 체온이 높아지면 티록신 분비량은 줄고. 그렇다면 음성 피드백이 이런 거야. 조절 기작이 하나인데 체온이 떨어졌어. 그러면 자 이렇게 간다고. 가서 얘 분비량이 어떻게? 늘어서 얘 분비량이 늘어서 얘 분비량이 늘게 되는 거지. 알겠냐? 근데 너무 많이 늘어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줄이려면 다시 처음으로 가. 얘를 줄여서 얘도 줄어서 얘가 줄게 되는 거지. 이해 갔어? 하나의 조절 기작을 통해서 그 양을 전 단계 호르몬을 통해서 줄이거나 늘리는 이 과정이 뭐라고? 음성 피드백. 그럼 양성 피드백도 있겠지. 양성 피드백은 뭐냐? 니네 아까 뇌하수체 후엽에 옥시토신 봤지? 옥시토신. 그게 뭐 하는 역할이야? 자궁 수축을 도와주는 건데 얘는 늘리고 밖에 없어. 그래서 양성 피드백이야. 그러니까 계속 옥시토신이 늘어나는 조절 기작밖에 없는 거야. 앞에가 늘어나서 계속 늘어나서 계속 더 늘고. 그러니까 우리는 호르몬이 대부분 음성 피드백이라고 보면 돼. 항상성 조절을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은 항상성이 이걸 항상성이라고 부르지 않아. 항상성은 이거야. 계속 일정량이 대비해서 계속 움직이는 파동과 같은 거야. 알았니? 자, 그럼 이런 조절 기작이 바로 125쪽 아래에 있는 거야. 그렇다면 기량은 뭐냐고. 기량은 조절 기작이 두 개 있는 거야. 자, 얘가 있고 얘가 있는데 기량은 이런 조절 기작이 두 군데가 있어. 그럼 각각은 뭐에 통하는 거야? 음성 피드백인 거야, 각각은. 근데 결론이 뭐라는 거야? 서로 반대되는 작용. 걔들이 기량 과정이야. 알았어? 아까 교감신경 뭐 한다고 그랬지? 촉진. 부교감신경, 억제. 이런 것처럼. 그것도 기량이라고 불러. 대표적인 기량이 누구냐? 바로 아까 얘기했지. 인슐린. 알았어요? 자, 생각해봐. 인슐린은 어떤 신경이 작용을 하면 분비가 될까? 포도당을 줄이는 애야, 얘가. 인슐린은 포도당을 줄이는 애라고.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이는 거고. 자, 혈당이 높아졌다는 건 왜 높아진 거지? 뭘 자꾸 드셨으니까. 지금 뭘 드셨잖아. 그지? 이러면 인슐린이 나온다고. 뭐 엄청 나오겠지, 지금 인슐린이. 그죠? 그렇게 뭔가 식사를 할 때, 그 조절 기작이야. 식사를 할 때, 휴식을 취할 때 부교감신경이 발달하잖아. 그럼 이 부교감신경 말단에 이자가 있단 말이야. 거기에서 인슐린이 나오는 거지. 어디를 통해서? 랑게르 한스 섬. 그게 내 분비샘이라고. 이름이. 랑게르 한스 섬을 통해서 어디로 가? 얘가 호르몬이 혈관으로 분비돼서 간으로 가는 거야. 가서 봐봐. 기랑. 일단 포도당이 있는데 얘가 기본인 거야. 이 양이 혈당이야, 혈당.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지. 이게 다당류야. 동화작용. 이렇게 하는 애가 얘라고. 반대로 운동을 하게 되면 얘가 많아야 되잖아. 혈당이. 그러면 이렇게 이화를 바꿔주는 애가 얘야.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나와? 에피네프린이라는 놈이 있지? 걔도 마찬가지야. 얘야. 그러니까 지금 조절 작용이 전혀 반대잖아. 그치? 근데 얘는 어디를 통해서? 부교감신경의 자극을 받아서 이자의 랑게르 한스섬에서 분비되는 애고, 얘는 교감신경의 자극을 받아서 나오는 애란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교감신경 말단이 에피네프린이 분비되는 것 외에도 이러한 작용 때문에 이런 애들이 호르몬이 분비되곤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신경계하고 호르몬계가 상호 보완 관계야, 계속. 그러면 얘하고 얘 이런 두 관계가 바로 기량이라면, 아까 니네들 갑상선에서 배웠던 CT라고 쓴 거 있지, CT. 기억나냐? 누구야? 칼시토닌, PTH, 파라토론. 알겠어? 그들은 내 분비샘이 다른 건 알아?
칼시토닌은 갑상샘이었고 파라토르몬은 부갑상센이었단 말이야. 알겠어? 그런데 조절 기작이 똑같잖아. 누구야? 혈중 칼슘이온이라고. 알아? 이런 애들이 기란이라고. 알았어? 기란작용. 그래서 실제로 혈중 칼슘이온을 잘 봐라. 칼시토닌은 혈중 칼슘이온을 어떻게 하는 놈이야? 감소시키는 놈이고 이런 거야. 근데 파라토르몬은 혈중 칼슘을 증가시키는 놈이거든. 그래서 봐. 요 놈하고 요 놈이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와. 왜 잘 나오는지 알아?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제 여기서 해주겠지만 요거 한번 볼래? 이거하고 연관시켜 나온 문제가 이 문제야. 가로축을 이렇게 해놓을게. 혈중 포도당량. 그 다음에 세로축을 호르몬 농도라고 놓을게. 봐봐. 이런 놈이 있고 이런 놈이 있어. 기억, 니은 중에 누가 인슐린이겠냐? 기억, 니은 중에 누가 인슐린이겠어? 기억. 오, 둘이 동시에 찌찌뽕. 기억 2명 떴습니다. 기억 2명 남았다고요? 모두 통일? 동의합니다. 이러는겨? 동의? 저 같이 기억이라고 했어요. 저쪽됐어요. 3명 찌찌뽕. 야, 3명 기억. 자, 기억. 4명. 전 기억할게요. 예. 질문인데. 잘 보세요. 이 중에 누가 원인이에요? 농도. 그죠? 혈중 칼슘이온이 많아지니까 분비가 안 돼요. 혈중 칼슘이온이 많아지면 이럴 필요가 없어요. 불가분이에요, 기억. 다시 보세요. 혈중 칼슘이온이 많아지니까 뭐 하려고? 줄이려고 나오는 거라고요. 해석이 이래서 다르다고요, 얘네가. 얘가 나와서 이게 많아진 게 아니라고, 얘들아. 알았니? 얘가 원인이라고. 얘가 많아져서 많아지는 애는 뭐라고? 얘 줄이려고 나오는 애라고. 기잖아. 근데 얘가 많아지면 나올 필요가 없는 애는 얘를 많게 하는 애지. 그러면 명예회복을 줘야지. 혈중 칼슘이온 A, B 중에 누가 CT야? CT가 누구냐고요? 너! CT가 칼시토닌이죠? 너! CT는 B. 너! 맞습니다. 얘를 칼시토닌이 얘를 줄이는 애잖아요. 그럼 혈중에 칼슘이온이 많으면 얘가 나와야죠, 많이. 경찰과 도둑의 얘기라니까요. 도둑이 많아지면 경찰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맞죠? 그럼 경찰이 많으면 도둑이 어때야 돼요? 줄어야 되겠죠? 시험에 그렇게 안 나온다고요. 경찰이 많아서 도둑이 줄다가 맞는 말인데 시험에는 경찰이 많으면 도둑이 줄까 하니까 이렇게 안 나온다고. 도둑이 많아지면 경찰이 어떻게 되냐고. 는다. 많아져야죠. 그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인과관계라는 게 그 얘기라고. 조심하라고. 여기 공부 열심히 해갖고 머리만 책만 채워놓지 말고 실행력을 키우라고요. 인과를 잘 보시라고. 알았어?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배웠던 티록신은 몸의 체온을 높이는 놈이죠. 귀잖아요.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호르몬이란 말이야.
그러면 원인이 뭐냐고? 체온이에요, 무조건. 체온이 높으면 티록신의 농도는 이렇게 해요. 이해 갔어요? 티록신이 많아져서 체온이 높아져서 이게 아니라고. 체온이 높으면 티록신 분비량은 떨어진다. 자, 다시. 인슐린이 높아지면 혈당이 떨어진다가 아니라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도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 걔 줄여야 되니까. 맞지? 다시. 밥을 먹어요. 그럼 혈당이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그러면 누가 분비가 많아진다? 인슐린이요. 줄이려고. 운동하면 혈당이 떨어지죠. 그럼 누구 호르몬이 나온다? 글루카곤. 이게 인과예요. 인과. 예. 이해 갔어요? 이래서 기량작용으로 얘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너희들한테 얘가 나온 거죠. 그러면 줄이는 놈이 어떤 특징이냐고? 원인이 되는 놈이 커지면 같이 커지는 거죠. 줄이는 놈. 알았어? 그러니까 도둑이 많아지면, 도둑을 잡는 애들은 도둑이 많아지면 같이 많아지는 거예요. 잡아야 되니까. 이해 갔죠? 그 과정이 이제 뒷장부터 쭉 나옵니다. 자, 페이지 126쪽 보세요. 우리가 혈당량 조절부터 배우겠다 나오죠. 그죠? 혈당의 조절 관계를 보는 거죠. 혈당량 조절 관계. 알았습니까? 혈당량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혈당을 여기는 다 배웠잖아요. 이거 어디서 일어나요? 혈당을 조절하는 건 어느 기관에서 일어난다고요? 아까 배웠잖아. 어디 기관에서 일어나? 힌트. 어머. 어디서 일어나? 혈당. 에휴. 간. 그렇지, 당연하지. 아니 이걸 왜? 아니 그렇게 아까 간에서 일어난단 말이야. 혈당 조절이. 간은 혈당 조절 말고 뭐해? 요소합성, 요소합성. 알코올에도. 알코올에도. 쓸개즙 생성, 쓸개즙 생성. 다 하려고 했던 파라토로몬 분비, 뭐 적혈 곱하기 이런 거 몰라도 되지만, 알겠어? 왜 난 맨날 놓고 잊어버리지? 저 다른 거는 어떤 애가 있어요. 내가 못 놓고 가면 내가 막 찾으면 날 지켜보고 있다고 그런 애가 하나 있어요. 자, 혈당량 조절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혈당량 조절은 간 내에서 합니다. 알겠어? 걔가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조절을 하거든요. 그 결국은 어디서 내분비섬 어디를 이자의 랑게르한스 섬을 딱 찌르는 거죠. 교감을 통해서 교감 오면 뭐 할 때 교감이 발달하죠? 뭐 할 때? 운동할 때. 교감이 촉진하는 거잖아요. 운동할 때. 운동하면 혈당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많아져요? 떨어지죠? 떨어지면 누가 분비돼야 돼요? 글루카곤이 분비되는 거예요. 교감이. 그렇게 연결이 돼요. 부교감은 뭐예요? 휴식을 취할 때죠? 휴식 가만히 취할 때 뭐 먹어요? 음식 먹죠? 음식 먹으면 소화액 분비가 촉진되겠죠? 그럼 혈당이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된다. 그것이 분비가 되면 어디에 가서? 간에 가서 조절을 한다는 거야. 알았니? 이 포도당은 혈중 포도당을 말하는 거야. 얘를 이렇게 글리코젠의 형태로 다당류입니다. 이건 다당류예요. 이렇게 바꿔주는 애가 누구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호르몬은 결과야. 알았니? 왜 인슐린이 분비된다고? 얘가 높아져서. 그럼 반대로 얘가 낮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분비돼야 되겠지? 얘가 글루카곤. 그래서 이 둘은 무슨 관계라겠지? 기랑 관계. 그치? 기랑 적용이야. 그런데 얘들아, 이렇게 혈당을 높이는 애들은 얘 하나가 아니야. 혈당을 줄이는 애는 인슐린 되는 거야. 우리 몸 말이다. 넘쳐서 죽을지언정 이거예요. 알았어요? 부족한 건 봐봐요. 우리는 혈당이 많은 거, 많은 쪽으로 발달하게 돼 있어요. 줄이는 건 많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줄이는 애는 인슐린밖에 없는데 늘리는 애는 얘 말고도 에피네프린도 얘를 늘려요. 에피네프린 어디서 분비됐죠?
교감신경 발달. 그렇죠. 그게 어디에 연결돼 있어? 동교감. 저기. 네. 잠깐만, 웃기는 거 아니에요? 웃는 거 아닙니다, 지금. 속질, 속질. 자, 내 분비샘 어디에서 에피네프린이 나온다? 부신? 속질. 속질이죠. 부신, 속질. 알았습니까? 겉질은 코르티코이드계 호르몬들이 나오는데, 봐요. 거기서 에피네프린이 나와서요, 여기 옵니다, 간에. 간에 와서 얘도 혈당을 높이는데 관여를 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당질 코르티코이드 호르몬 있죠. ACT, 부신 거칠 자극 호르몬이 있으면 거기서 코티솔이 분비되거든요. 부신 거칠에서. 걔 이름이 당질 코르티코이드란 말이야. 그 호르몬은요, 단백질 같은 것들을 그냥 바로 혈당으로 바꿔버려요. 포도당. 걔 여기가 조절 기작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은 되게 많아요. 혈당을 줄이는 호르몬이 이거 하나라. 이게 결핍되면 바로 당뇨병에 걸리는 거죠. 이해 갑니까?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들이. 자, 그럼 봅시다. 자, 세로축을 우리가 혈당이라고 봅시다. 혈당. 혈중 포도당을 뜻하는 말이에요. 자, 이쯤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간 정도 흐르면 쫄았다가 이쯤에서 뭐를 하냐?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면 알았죠? 항상성이란 이런 거죠. 근데 여기에 똑같이 혈당인데 이번에는 움직임을 가만히 보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봐요. 혈당이네. 미치겠다. 슉슉슉슉. 누군가 봤더니 얘가 인슐린이에요. 같이 움직이는 거야. 왜?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니까. 얘 줄이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호르몬들은 이 값을 줄이려고 하는 호르몬이라는 거죠. 늘어나면 같이 늘어나는 것들이. 그러면 근육하고는 어떻게 되는가 봤다고. 근육하고는 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다가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걸 그래프로 나타난 게 자, 이쪽으로 많다. 여기는 호르몬의 농도라고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글루카곤. 이게 뭐예요? 인슐린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항상. 이렇게 말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당량을 조절할 때 있어서 이렇게 그래프를 확인하는 건 인과를 정확히 알아야 해석이 잘 나오죠. 거기 여러분들 보시면 혈당량 조절해가지고 고혈당, 저혈당일 때 얘기가 쭉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요. 인슐린의 조절 기작 또한 피드백이에요. 말 그대로.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얘를 적게 분비하려고 하고 글루카곤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루카곤이 많이 분비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글루카곤 양을 줄이고 근데 이렇게 조절 기작이 서로 다른 것이 서로 상반된 작용을 한다. 하나의 물질에 대해서 그건 뭐라고 부른다? 기량이라고 부른다. 이 뜻입니다. 자, 고혈당일 때 이게 뭐예요? 원인이죠. 고혈당일 때 누구 나와야 돼요? 인슐린 분비되고 저혈당일 때 누구 나와야 돼요? 글루카곤 분비된다. 글루카곤, 글리코젠, 글리세롤 헷갈린다고 글글글 그러지 마. 헷갈리지 마 진짜. 알았냐? 됐고. 여러분 왼쪽이 그림 분홍색 보여요? 이자삼? 예. 그게 누구라고? 아일랜드. 네, 맞아요. 랑게르 한스 아일랜드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섬이라는 건 내분비샘일까 외분비샘일까? 외분비샘. 그렇죠. 내분비샘입니다. 그게. 호르몬이 나오는 거. 외분비샘이 훨씬 많다고 그랬죠, 제가? 잘했어. 괜찮아요. 오른쪽 127쪽에 그 그래프 있죠. 꼭대기에 있는 그래프가 선생님이 그린 그래프예요. 자, 맨 꼭대기에 빨간 색깔은 그게 포도당이죠. 그게 원인입니다. 그럼 같이 커지는 게 누구야? 인슐린이죠. 걔는 줄이는 애라는 거지. 밑에는요, 글루카곤이죠. 얘는 늘리는 애고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 보세요. 자,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럼 혈당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그랬더니 글루카곤 분비량이 어때요? 커졌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밑에 당뇨병의 원인 보세요. 건강한 사람과 제1형. 여러분 제1형은 유전병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때부터 유전병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유전병.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인슐린을 처방받을 때요. 혈관 주사를 맞아야 돼요. 왜? 혈관을 통해서 이동하니까. 마치 마약하는 것 같이. 그 여기 주사장이 되게 많아요. 마치 마약하는 것처럼. 그리고 딱 넣을 때 이래요 진짜로. 몸이 싹 힘이 빠진대요. 넣을 때 혈관 주사를 넣을 때. 이건 제1형 당뇨. 그럼 제2형 당뇨는요. 운동 안 하고 닭강정 많이 먹고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거기에 당뇨병의 원인에 2형 당뇨병 환자 보이죠? 이 환자들은 여러분 이 혈당량이 줄고 안 줄고의 문제가 아니라 천천히 줄고 천천히 늘고 이게 문제예요. 특히나 여러분 저혈당 증세에 오잖아요. 나이가 들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당연히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오는 게 당뇨예요. 나이가 들면 기관이 다 이렇게 쓸데로 썼으니까 수십 년을 썼으니까 이제 낡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 갈아 껴야 되겠죠. 근데 부속품이 없잖아. 그죠? 부속품 없으면 못 갈아 끼는 거죠. 니네 때는 모르겠다. 니네 때는 새로운 부속품을 팔 수도 있어요. 뭐 심장 해가지고 BMW. 이야. 그다음에 벤츠 이런 거 그죠? 뭐 그다음 현대. 현대 거 심장 써볼까? 뭐 이렇게. 그러다 나중에 이제 얼굴도 팔고. 뇌만 내 거면 되잖아. 뇌만. 오늘은 여자로, 내일은 남자로, 내일은 선생님으로, 그 다음 학생으로. 우와. 개판 되는 거지 뭐. 끝났어 우리는. 근데 저혈당 증세가 왜 무섭냐면 저혈당 증세는 그냥 의식을 잃어요. 푹 하고 쓰러져요. 푹. 근데 되게 웃기는 게 고속도로에 다니시는 그 경찰 순찰대 그 경찰들 보면 다 사탕을 합니다. 차가 이유 없이 가다가 확 불어박잖아요. 그럼 100% 저혈당 증세예요. 술 먹고 들어오는 가끔 있겠죠. 근데 그런 애들은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근데 진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저혈당 증세 오면 그냥 핸들 꺾고 풀어 가봐요. 그러면 예전에 저도 한번 경험했는데 막 차를 타고 가는데 경찰이 막 손을 흔들더라고요. 옆에서 다급하게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탕 달라고. 사탕 있는 사람 사탕 달라고. 이것도 꼬마 거기 지금 카니발인가요? 사탕이 탁 튀어나왔어요. 그분들이 막 주워서 막 하는데 저쪽에서 문을 열더니 요만한 꼬마가 내 거 달라고. 저분을 살리려고 죄를 빼. 정말 서럽게 오더라. 사랑이었어요. 자기 거 뺏어갔다고 막. 울면서 막 경찰 아저씨가 하나 이렇게 주니까 큰 거 달라고. 그분은 금방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청포도 사탕인가 그 입에 넣으면 금방 일어났다고. 그 부니까 금방 툭 털고 구급도 오다 가고. 근데 그게 없으면 돌아가시는 거야 그냥 그 상태로. 알겠지? 저혈당 증세가 좀 위험하다. 자, 넘겨봐. 129쪽 봐봐. 129쪽. 8쪽. 2번 한번 봐봐. 2번. 자, 그림은 티록신의 분비 조절 과정이거든. 자, 괄호 안에 알맞는 말을 써보자. 가에 해당하는 조절작용이라고 물어봤거든. 이거 뭐라고 그랬어? 많으면 줄이고, 줄면 다시 줄어들면 많아지고. 이게 음성 피드백이라고 한다고. 결과의 작용에 서로 상반되는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거야. 알겠어요? 다음에 두 번째, 갑상샘 자극 호르몬, 자극 방출 호르몬. 어디에서 방출되느니?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왜 이렇게 길어? 이게 뇌하체 전엽 자극 호르몬이거든, 이게. 전엽을 자극하는 거야. 그거는 당연히 시상하부에서 분비되겠지. 그지? 그러면 뇌하체 전엽에서 뭐 분비할까?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겠지.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거기 보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동그라미 니은 뇌하체 전엽에서, 동그라미 기억은 시상 하부에서. 알았지? 예전에는 이걸 뇌하체 전엽 자극 호르몬이라 했거든. 요즘에는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아이 진짜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번역의 묘미입니다. 번역의 묘미. 자, 세 번째,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되면 티록신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죠? 전 단계 호르몬의 분비량이 높아지면 다음 단계도 높아진다. 음성 피드백입니다. 티록신의 혈중 농도가 과다하다. 여러분 이것도 다시 말해볼게. 체온이 떨어지면 티록신의 분비 영향이 과다하겠지. 그잖아.
그런데 체온이 떨어지면 티록신의 분비량이 과다해서 온도를 높이겠지만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 티록신 분비량을 줄여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하다 애들이 착각하는 거야. 티록신 분비량이 과다하면 당연히 줄이러 가겠지만 시험 문제 그렇게 안 나온다니까? 체온이 높아졌다면 이렇게 나와. 그럼 티록신 분비량 어떻게 해야 되겠냐? 줄여야 되겠지? 그렇게 나온다고. 됐어. 5번도 됐고. 4번 한번 봐라. 여기 괜찮은 거 있다. 자, 혈당량 조절 과정이야. 이자 A에서 분비되니까 혈당이 어떻게 된대? 감소하지. 이거 인슐린이야. 맞지? 그런데 B는 어떠냐? 혈당을 증가시키지. 글루카곤이라고. 그런데 부신 속질에서 나오잖아. 이게 에피네프린이라고. 알았냐? B하고 C가 각각 글루카곤하고 에피네프린인데 이들이 와서 간에 가서 혈당을 높인다고. 글루카곤을 뭘로 바꾸는 거야? 인슐린으로, 인슐린이래.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얘다. 알았냐? 그리고 얘들 외에 번외적으로 저 멀리서 뭐 단백질 같은 걸 누구로?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코티솔, 당질 코르티소이드라는 놈이다. 자, 됐죠? 페이지 129쪽. 자, 체온 조절 봐봐. 체온 조절. 자, 체온 조절 또한 똑같다. 니네 체온 조절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에 관여한다는 거 배웠잖아. 그게 뭐냐고. 호르몬계의 조절 과정이다. 그러면 항상성에는 호르몬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 계속 내가 얘기하고 있어. 니네 인슐린, 글루카곤도 누구 때문에 나오는 거야?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얘들 때문에 나오는 거야. 이해했니? 결국 마찬가지로 에피네프린도 교감신경 말단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너희들 몸이 춥잖아. 내가 기본적으로 알려줄게. 몸이 추면 제일 먼저 뭐부터 올까? 오한부터 와. 몸이 떨리는 거. 이게 신경계가 하는 일이야. 잘 들어봐. 추운 겨울이야. 추운 겨울이면 니네가 이 방에 들어왔어. 이제 밖에 딱 추워서 들어왔어. 제일 먼저 할 일은 문을 닫는 거야. 그지? 문을 닫는 거야. 제일 먼저. 그 다음 뭐하니? 히터. 이거 불 펴야죠. 근데 히터 그런 건 없어. 나무밖에 없어. 그럼 나무를 뽀개겠죠. 뽀개. 불 지피겠죠. 불 붙입니다. 그 동안에 한참 걸리겠죠. 얘가. 근데 불을 지피면 이제 천천히 따뜻해지겠죠. 불을 꺼도 서서히 식잖아. 그게 호르몬이 하는 일이에요. 호르몬은 열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럼 신경계는요? 차단하는 거죠. 차단 오픈. 창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경계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잘 보세요. 열 발산 억제. 열 발산 억제라는 말과 열 발생 억제라는 말. 발산과 발생 누가 신경계일까요? 발산. 발산이 신경계인 거야. 나가는 거 막는 거. 근데 발생은 아니잖아요. 걔는 호르몬이 하는 일이에요. 그 역할을 티록신이 한단 말이죠. 알았어? 그럼 이제 잘 들어봐. 어떤 현상이냐? 춥다! 티록신 분비량이 어때야 돼? 높아지고. 자, 이제 잇모근이라고 하거든? 우리 피부에 있는 모근. 얘가 창문과 같은 거잖아. 수축돼야 돼? 이완돼야 돼? 수축. 수축이 돼야 돼. 그 다음 피부 근처를 지나는 모세혈관의 혈류량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많아요. 오, 빨가? 적어요. 추운데 막 빨고 몸이 막 불글불글해. 몸이 추우면 어떻대 얼굴이? 하얘지죠. 그죠? 하얘지잖아. 왜? 혈류량을 줄여서 발산량을 줄이려고 그러는 거야. 피가 많이 돌잖아. 피부에. 더울 때 그래. 몸이 뜨거울 때. 알았어? 근데 추우면 혈류량이 천천히 돌아. 왜? 그 근처 돌다가 열 뺏기면 어떡해. 그러니까 잇모근이 수축되고 모세혈관의 혈류량이 감소해서 몸을 오돌오돌 떠는 거야. 수축이 되니까. 근데 더울 때 어떻게 봐봐. 더울 때. 티록신 분비량이 줄어서 열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있는 열을 밖으로 빼내야 될 거 아니야. 발산을 촉진해야 되겠지. 그러면 잇모근이 확장되고 땀도 분비되면서 그지? 그 다음에 피부 근처로 지나가는 모세혈관 혈류량이 많아져서 확장되잖아. 그래서 뻘개지는 이해했어요? 그게 바로 몸이 더울 때 나오는 현상이다. 근데 거기 잘 봐봐. 추울 때 더울 때 가만히 봐봐. 자율신경계 중에 누구만 있나 봐. 교감만 있지. 가만히 보니까. 그지? 자, 추울 때 교감신경이 어떻대? 활발해. 교감신경이 활발해.
그래 몸을 둘둘 떨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더울 때 어떻게 나와? 완화돼. 선생님 이때는 부교감이 아니. 교감이 활동적이고 교감이 완화되고 이것 때문에 피부 혈관이 조절이 됩니다. 알았어요? 부교감 역할이 아니라. 이해 갔어요? 거기 있는 역할이 그겁니다. 다시요. 체온 조절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티록신의 분비 조절 기작은 안단 말이야. 티록신의 분비량이 늘고 티록신의 분비량이 줄고에 따라서 알았어? 자 다시 몸이 춥다. 티록신 분비량이 늘고 덥다. 줄고 인과 알았지? 그 다음 몸이 춥다. 교감신경 활발. 몸이 발발발 떨려. 잇목은 수축해서 모세혈관의 혈류량을 줄여서 열 발산량을 감소시킨다. 이거 중요한 키포인트야. 덥다면 티록신 분비량 적고 그지? 교감신경도 완화되어서 잇목은이 이완돼 혈류량도 많아져 열혈 발산을 촉진한다. 이해갔어? 그 얘기야. 알겠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물질대사 촉진 이런 말들이 쭉 써있잖아요. 왜 써있을까요? 옛날에 없었다고요. 왜 써있을까요? 애들이 하도 편협적으로 공부하니까. 그러면 티록신만 활발하냐? 아닙니다, 여러분. 추울 때 있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티록신이 온몸의 세포 이런 데 기관에 가서 막 물질대를 촉진하는데 생각을 해봐. 야, 막 열을 내려고 그러는데 에너지 온도 없이 열 내냐? 그럼 당연히 포도당 같은 양도 많아져야죠. 많아져야 개들 데리고 열을 내든 뭐를 하든 할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에피네프린이 증가하고 막 이런 말 써 있는 거야. 당연히 교감신경이 활발하면 몸만 떨리는 게 아니라 부신 속질의 에피네프린 분비량도 정말 활달해진다고. 그럼 걔가 가만히 있냐고. 간에 가서 글루카곤을 뭘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또 바꾸겠지. 혈당을 높일 수도 있단 말이야. 알겠냐? 그런 과정이 다 뭐라고? 종합적으로 일어나는 거라고. 물론 오른쪽은 반대겠지. 더울 때는. 그래서 부신 속질이 쏙 들어가 있지 거기. 그게 나오지도 않잖아. 맞아요? 중요한 거 뭐라고 했지? 인과. 알았어? 인과관계 시험에 나온다. 알았어? 명심해야. 넘겨봐. 삼투압 조절. 얘가 하이라이트야. 얘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어요. 여태까지. 자, 삼투압이란 말이 왜 제일 많이 나오냐면 애들이 이해를 제일 못해서. 봐라. 요 조절기장만 정확히 배워도 삼투압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누구에 의해서? 이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이 돼. 얘를 뭐라 한다?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부르거든. 니들 세뇨관 기억나냐? 사보세 기억나냐? 오방떡? 그렇지. 사보세. 그때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물을 재흡수하는 과정이 있었죠. 선택적 재흡수, 그것도 ATP에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물을 재흡수하는 과정이 얘가 하는 거예요. 항이뇨. 그럼 여러분들은 보세요. 삼투압의 조절입니다. 우리 몸의 체액의 농도 조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체액의 농도 조절하는 놈이거든요. 근데 항상 농도를 조절할 때는 물을 갖고 조절합니다.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농도가 진해요. 예를 들어 소금을 먹어서 진했어. 그럼 소금을 빼내겠습니까? 물을 마셔야죠, 물을. 이해 갔어요? 다시. 우리 농도가 흐리멍텅해요. 응? 그럼 용기를 더 집어넣을 거예요? 물을 빼내야죠, 물을. 다 물이에요, 물. 알겠어요? 물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 몸의 삼투압이 높아졌다. 그럼 짠 음식을 먹은 거잖아. 그럼 뭘 많이 마시냐? 물을 많이 마시죠. 그렇죠. 물을 많이 마시면 오줌도 많이 온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얘가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호르몬이라잖아. 맞지?
이렇게 재흡수하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을 재흡수하면 몸의 삼투압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결과야. 몸의 농도가 체액이 삼투압이 높아졌다면 얘는 물을 재흡수 촉진하는 호르몬이잖아. 얘 분비량이 많아진다니까. 얘가 나가서 오줌으로 나가야 될 물을 재흡수하는 거야. 몸의 삼투압이 떨어지겠지. 다시 수박을 먹었어. 몸의 삼투압이 떨어졌네? 그럼 얘 분비량이 적어야지. 얘가 나가서 또 흡수하면 어떻게 해? 적어야지. 여기가 이해 가는 사람. 이렇게 해봐. 이해 가면. 됐어. 이제 그 외의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 몸의 입장에서 봐봐. ADH 분비량이 많아졌어. 몸의 삼투압이 떨어졌어. 누가 더 들어와서 그래? 물이. 그러면 혈류량이 많아져, 적어져. 당연히 체액량이 많아지지. 물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럼 혈관 벽이 받는 압력은 세지는 거야. 혈압이 높아진다고. 물의 양이 많아지면 탱탱해지잖아, 혈관이. 그래서 고혈압 환자가 짠 음식 먹지 말라는 거야. 다시 몸의 삼투압이 높아지면 ADH, 항인 호르몬의 분비량이 늘어나서 물을 재흡수하잖아? 그럼 몸의 체액량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혈류량이 많아져. 그럼 혈관 벽이 받는 압력이 높아진다고. 고혈압 환자 위험하다고. 여기 터지면 뇌출, 여기 관상용, 심근경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몇 가지 이해 갔어? 그래서 왜 바소프레신이라고 부르는지 알겠지? 얘가 몸의 혈압을 조절하는 거야. 얘가. 병원 의사들 입장에서. 알았지? 자, 이제 마지막 하나야. 이제 오줌 입장에서 생각해봐. 바소프레신이 많이 분비되잖아? 물을 재흡수 다 해가잖아? 오줌의 농도 어떻게 될까? 친해진다고. 알았니? 다시 봐봐. 잘 따라해봐. 말이 좀 어려우니까. 몸의 삼투압이 높아지면 ADH 분비량은 늘지. 그럼 몸의 삼투압이 어떻게 되냐? 떨어지겠지. 몇 가지 얘기하지? 근데 몸의 삼투압이 높아지면 오줌의 삼투압은 이렇게 물어봐. 높아진다요. 왜 그럴까? 야, 몸의 삼투압이 높아지면 ADH 분비량이 많아져서 오줌으로 나가는 물을 많이 빨아들이겠지? 오줌의 삼투압이 높아진다고. 알았냐? 단계적으로 보면 풀거든. 근데 같이 놓으면 벅하고 막히는 거야. 그걸 자꾸 순환시켜 봐야 되는 거야, 니들이. 뭐만 알겠냐? 다시 봐봐. 수박을 잡사해서 수박 먹었어. 맛있었어? 네. 그러면 ADH 분비량이 떨어져. 그럼 오줌량이 많아지다는 거야. 뿔을 안 빨아들여서 오줌량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다량의 뭐라고? 다량의 오줌량이 나온다. 요궁증 말고 하느냐? 다량의 오줌량이 나온다. 근데 옅은 오줌. 이때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라고 배웠어 아까? 알도스테론. 거기 써있네 라고 한 거.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부신 겉질에서 나오는 당질 코르티코이드계 호르몬이야. 알겠어? 자, 얘들이 몸의 삼투압을 또 관여를 해. 얘들은 무기염료를 재흡수하는 애야. 누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무기염료를 재흡수하는 애야. 근데 무기염료는 용질이잖아. 그럼 우리가 수박을 먹잖아? 그러면 ADH 항인 호르몬 분비량 줄지. 크잖아. 근데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많아진다. 가서 이온들을 빨아들이는 거야. 이온들을. 그럼 몸의 삼투압이 높아지니까. 얘는 뭐를 갖고 조절한다? 이온 가지고 조절하는 애고. 누구는 항인 호르몬은 물 가지고 조절하는 거야. 용매 용질 차이란 얘기지. 그래서 마치 둘이 서로 상반되는 작용을 하는 것 같고, 또 마치 둘이 기랑한다고 착각하는 친구들 많아. 아니야, 기랑.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이온이니까 정확히 달라. 물을 많이 흡수하고 물을 적게 이러면은 기랑이 맞아. 근데 하나는 물로. 근데 그렇게 하잖아. 혼자. 삼투압이 높아지면 분비해서 물을 많이 흡수하는데 삼투압이 떨어지면 분비량을 줄여서 물 흡수를 방지하고 스스로 하잖아. 음성 피드백이라. 그치? 그러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지가 분비량이 많아서 이온을 많이 빨아들이는 건 삼투압이 떨어졌을 때고, 삼투압이 높아지면 분비될 필요가 없죠.
이온을 많이 흡수 안 해도 되니까. 조절 기적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알았지? 자, 정리 한번 해볼게. 자, 봐봐라. 일단 삼투압을 놓고 볼게. 삼투압이 높아졌어.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량 어떻게 된다? 증가. 높아진다. 왜? 물의 제흡수를 촉진해야 되니까. 맞지? 그렇다면 얘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감소. 얘는 감소한다. 알았냐? 자, 그러면 오줌량 어떻게 될까? 감소. 그렇지. 오줌 삼투압은. 증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짠 음식 먹으면 노란 오줌 나와. 바카스 먹으면 뭐 나와? 노란. 바카스 나온다 이러지 마. 그거는 그냥 진한 오줌 나오는 이것들이 리액션만 풍부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바카스 먹어서 노란 오줌 나오는 건 농도가 진해서 나오는 진한 오줌이야 이게. 얘들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 요들 둘을 뭐라고 그런다고? 진한 오줌. 소량의 오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반대로 삼투압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AD 분비량 감소하기 당연히 얘는 증가. 늘어나는데 오줌량이 늘어난다고. 삼투압은 떨어지지. 연한. 묽은 오줌 다약. 다약이 나온다. 이렇게 시험이 나와요. 그래서 그래프에 보잖아. 가로축이 삼투압에 이렇게. 알았어? 세로축이 호르몬 농도라고 한다면 호르몬 농도 이렇게 쓴다면 이렇게 나오면 이거 ADH. 높아지면 같이 높아지죠. 문자 와서 이해 가스키 그 과정이 131쪽까지 쭉 써있다. 여튼 여기까지만.